성조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30일 정해 두번째 기사 1478년 명성화 14년 홍문관 부지학 성현 등이 임금의 정사와 학문, 인재, 등용 등에 관해 상소하다. 이어서 신등은 삼가 듣건대 우주 사이에는 한 가지 이치뿐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그 이치를 얻어서 하늘이 되고 땅은 그 이치를 얻어서 땅이 되어 무릇 천지 사이에 사는 자는 반드시 그 이치를 얻어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인은 그래서 그 성품의 이치를 다 연구하여 자기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며 법을 만들어 세상에 들이워서 참찬 화육의 성과를 이루어 한 가지 물건도 제자리를 얻지 못함이 없게 한 것입니다. 불신은 성인의 도가 아니고 별도로 일단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청정하여 이치에 가까운 듯하나 그 실제를 탐구해보면 노망하여 말과 맞지 않으니 이는 사실 정도의 잠목이고 이륜의 해충입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임금이나 후세의 군주들은 이를 추정하여 믿으면서 서로 금수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면서도 알지 못하였으니 위나라 양나라 같은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타고난 바탕이 고명하고 학문이 순수하여 그 이단과 사설의 이해에 대해 진실로 이미 환하게 아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해에 축수제를 폐지하게 하시고 금년에는 삼사에서 제공하는 물품도 없앴으며 신 등에게는 역대의 불교를 배척할 일을 써서 소장으로 아래라고 까지 하셨으니 중회에서 기뻐하며 모두 불세출을 임금으로서 뭔가 크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간의 원각사의 조라치, 불당의 조두장, 낙산사의 길을 옮기고 고기잡이를 금하는 것과 사사의 세금 받는 밭에 대한 일들을 가지고 성상을 여러 번 번거롭게 하였는데 선교하시기를 조중의 법을 갑자기 고치기는 어렵다고 하시니 신등은 실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법이라는 것이 현세에서도 어긋나지 않고 후세에 물려주어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 진실로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방해됨이 있으면 고쳐서 새롭게 하지 않으려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선왕때 일시의 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대전에 오래 실린 법이 아니면 고치기에 무엇이 어려우며 제거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신등은 그 폐단을 진술하기를 바랍니다. 조라치는 궁중에서 소지하는 사람이지 사사에서 소유할 바가 아니며 조두는 바로 세수하는 데 제공되는 물건이지 중이 쓸 것이야 못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사의 실물을 보아야 할 사람을 이단의 쓸모없는 무리로 충당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관부의 피폐함과 인물의 초췌함이 이로 말미암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까? 심지어 절에서 세금을 거두면 이것이 무슨 공에 의한 것입니까? 무릇 농지가 있고 농지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정의 백관에 대한 용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농사 짓지 않는 무리로 하여금 또다시 백성의 고효를 짜내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양종에 소속된 사사의 밭이 무려 1000여 결이나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군자에 충당시키고 궁핍한 자를 진율하여 준다면 만민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도 없이 공름을 소비시키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강원도는 산천이 험악하고 토지가 메말라서 여러 해 동안 풍년이 들지 못하여 사람이 자주 굶주리게 되므로 산중 고을에서는 여곽에 많이 힘입으며 바닷가에서는 전적으로 오염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풍년이 든 해라 하더라도 구하게 뒹굴게 됨을 면할 수 없고 인가가 젊으며 도로가 험하고 멀어 쓸쓸한 우역의 달팽이 집 같은 몇 개 부락뿐이니 한도의 호구를 계산해 보면 도리어 하도의 큰 고을만 못하고 한 고을의 축적을 계산해 보면 도리어 하도의 부잣집만 못하여 그 잔폐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낙산사 때문에 도로를 구부러진 대로 옮겨 인마로 하여금 양장의 괴로움을 견딜 수 없게 하며 백성들의 고기잡이를 금하여 동해를 방생하는 못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격이란 중은 또 강릉에다 논을 많이 만드는데 비록 새로 개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옛 농토를 수탈한 것이므로 원근에서 떠들썩하여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릇 중이 자신이 요역을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 입는 것만도 만족하다고 할 만한 것인데 백성의 생계를 단절시켜 생활할 수 없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옛 시릴라의 임금이 불교를 믿고 경내에서 고기잡이와 사냥을 못하도록 금하였으며 고려 때에는 많은 전토를 사사에 신압하였으므로 역사에서 그것을 기록하여 후대의 웃음거리를 남겼는데 어찌 성명한 조정에서도 오히려 말세의 전철을 따라야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보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대비 때마다 예조 난관을 양종에 나눠 보내어 문무과의 예에 따라 중도를 선발하고 이조에서는 또 따라서 관작을 내리고 고신을 주니 인연에 따라 청탁하여 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선왕의 제도 안으로는 원녀가 없고 밖으로는 광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날로 번성하여 풍속과 교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하께서도 그년의 이 살을 철거하여 성 밖으로 내보내도록 명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근법으로서 그 폐단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녀와 과부가 머리를 깎는 일이 서로 계속되어 끊이지 않으며 혹은 선을 권장하기도 하고 혹은 산에서 놀이한다는 핑계로 친구를 모으고 때를 지어 중들과 섞여 있으므로 엄난하고 추악한 행위가 그 가속을 어지럽히는 사례를 면치 못합니다. 무릇 이 몇 가지 이런 국가에는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는 해만 있는 것입니다. 조정에서 모두 그러다고 하고 간관들도 다투어 말하고 있으나 전하께서는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대로 둔 채 패하지 않으시니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대체로 나무를 심는 자는 반드시 검은 흙을 먼저 넣고 물을 주며 또 가시와 잡초를 제거하여 그 사이에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은 나무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마침내 잡초에 치여 죽게 될 것입니다. 불교를 배척하는 방법도 어찌 이것과 다르겠습니까? 진실로 그 근본을 단절시키지 못한다면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정사를 좀먹게 하는 실마리가 없어질 때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무리들을 시석으로 보내면 모두 굳센 군사가 될 것이고 전묘에 보내면 모두 훌륭한 농부가 될 것이며 각각 전문업을 갖게 하면 모두 훌륭한 공장이 될 것이고 남녀가 서로 짝을 지어 산업을 이루게 하면 모두 양민이 될 것인데 그대로 앉아서 의식을 소모시키며 국정을 어지럽히니 신등은 그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그 해를 논한다면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어 크게 명교에 누가 되고 있으니 만일 그 폐단을 구한다면 그들을 상인으로 만들고 그 책을 불태우며 그들의 사우를 일반인의 거처로 만들어 선왕의 도를 밝혀서 인도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제함에 있어 그 힘을 다하지 아니할 경우 불교를 막지 아니하면 우리 도가 펴지지 못하고 불교가 그치지 아니하면 우리 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과단성 있는 정치를 행하시어 일제 엄하게 금한다면 백성들에게 또한 큰 다행이겠습니다. 신등은 삼가 듣건대 선왕이 선하를 다스릴 적에 예륜을 붙들어 도로 이끌고 민의를 힘써 알맞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나라 풍속이 귀신을 좋아하면서부터 노래하고 춤추는 풍습이 비로소 생겼고 그 후 주나라에 이르러 진나라에서 대희의 영향을 답습하여 비로소 완구 아래에다 엄사를 만들어 도를 잡고 춤을 추니 그 음탕한 풍속은 정나라 위나라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법을 창제하여 밖으로는 천지, 산천, 구릉, 선왕과 안으로는 조니, 소목, 호주, 문류에 대하여 제사 지내는 데에 법제가 있고 섬기는 데 도리가 있게 하였고 야외의 엄흉한 귀신을 집안으로 이끌고 왔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듣건대 주화도로서 풍속을 어지럽히는 자는 용서 없이 처벌하고 요원으로서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용서할 없이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투어가며 귀신을 신봉하여 무릇 길흉 화복에 대하여 한결같이 무당의 말만 듣고 화상을 그려 돈을 걸어놓기도 하고 영혼을 맞이하여 집안에 드리기도 하며 공창을 듣기도 하고 직접 성왕의 제사도 지내며 노비를 신납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성조에서 금하는 바로서 속전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그 배단을 깊이 하시고 또 법사로 하여금 무당을 모두 찾아내어 성 밖으로 내쫓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건대 그 많은 법령이 차츰 해이해져서 성 밖으로부터 점점 다시 들어와 부인들을 유혹시켜 주식을 소비시키면서 혹은 액을 물리친다 하고 혹은 병을 구제한다 하니 비록 대가와 거실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초치하여 다투어가며 저속한 행위를 하면서도 예사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로 인하여 죄를 받았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으며 북치고 피리 불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길거리나 저자 사이에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신등이 의욕을 품는 바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몸소 가르치면 따르고 말로 가르치면 다투게 되며 명령하는 바가 좋아하는 바에 반대되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성수청을 아직도 성 안에 두고 기은사가 봄, 가을로 끊이지 않으니 이렇게 하면서 백성만 못하게 한다면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이 일찍이 기은사의 행렬을 보건대 경도에서 개성까지 개성에서 적성 양주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말을 탄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하고 그 동복과 치중은 배가 되는데 혹은 가고 혹은 머물면서 머뭇거리고 떠나지 않으면 수령들이 국궁하고 숨을 죽이며 오직 은근하게 맞이하여 혹은 음식물을 후하게 하고 혹은 뇌물을 주면서 만에 하나라도 견책을 당할까 하여 비록 절하고 무릎 꿇는 것도 거절할 수 없게 되었으니 패단의 금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또 성수청 같은 것은 어떤 귀신이며 어떤 제사입니까? 귀신도 분명한 귀신이 아니고 제사도 올바른 제사가 아니니 이 또한 왕정에 있어서 마땅히 먼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정당한 귀신이 아닌 것을 제사함은 아첨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하늘에서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공경하지 아니하면 무람해지고 멀리하지 아니하면 진압하게 되며 제사 지낼 것이 아닌 것을 제사하면 모독이 되고 빌 것이 아닌 것을 빌면 아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승려가 무당을 좋아하다가 그 집이 무사가 되었으며 한나라 무제는 귀신에게 현혹되어 마침내 무고의 난을이 있었으니 이는 밝은 본보기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과당성 있는 정치를 행하시어 풍속을 정돈해서 간사스럽고 엄난하고 요망한 것들로 하여금 성명의 아래에서는 용납되지 않게 하소서. 이 또한 신의 소망입니다. 신등은 삼가듣건대 예의 염치 이것을 사유라 하는데 이 사유가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라면 이 네 가지를 버려두고서는 정치를 할 수 없었으니 마땅히 관자가 그것을 말하여 제 나라 황공을 도왔고 가이가 그것을 취하여 한나라 문제를 깨우치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도인은 날로 낮아지고 인심은 옛날같이 아니합니다. 옛날의 선비는 공손하였는데 지금의 선비는 방탕하며 옛날의 선비는 청렴하였는데 지금의 선비는 탐욕스러우며 옛날의 선비는 정직하였는데 지금의 선비는 간사하여 소위 예인이 염친이 하는 것이 거의 여지없이 폐지되어 사람들이 지킬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선비의 기풍이 이미 아름답지 못하는데 민속이 어떻게 순박할 수 있겠으며 민속이 순박하지 못한데 조정이 어떻게 존중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현재 눈으로 보는 패단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서에 이르기를 백료가 서로 스승으로 여기며 군후들은 덕으로 양보한다 하였고 문왕이 기산에서 정치를 할 때 선비는 대보에게 양보하고 대부는 공경에게 양보한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여 후진이 선배를 멸시하고 하려과 죄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선배와 좌상이 된 자로 엄격하게 아랫사람을 통솔하지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간이 어떤 사람의 과실을 논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허물을 반성하지는 않고 모두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에게 혐의가 있어 시끄럽게 고발한다 하면서 반드시 서로 배격하고 있으니 이른바 예의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군신의 분수는 마땅히 주의할 때에 엄격해야 하는데 요즘의 백로들은 전쟁에 출입할 때 추창하지 않으며 반열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대고서 속삭임을 멈추지 않으며 심지어는 의관, 환패나 진퇴, 부복함에 있어 공건하고 정숙한 태도가 없으니 이른바 예의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요구함이 있으나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요구함이 없으며 위에서 시키는 바가 있으면 아래에서 그 수고로움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신하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분경을 업으로 삼고 기회를 노리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혹은 친척에게 의지하고 혹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여 사명을 구하기를 뱃을 구함으로 더 구함보다 더 심하게 하며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경영하고 청탁함에 있어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일이 없으며 이익이 없는 곳이라면 온갖 방법으로 반드시 모면하려고 하니 이른바 예의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재상이나 대신은 임금이 의지하는 바이며 온 나라에서 사모하는 존재이니 그 책임이 진실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재상의 첩이 비단옷을 입지 못하고 말에게 곡식을 먹이지 못하는 자도 있었고 아욱을 뽑아버리고 배틀을 제거하여 백성과 이익을 다투지 아니하는 자도 있었으며 남의 돈을 받지 않고 청백함을 잠으로 남긴 자도 있습니다. 우리 주종조에 있어서도 조신의 축제를 하지 않고 재상은 이익을 말하지 못하며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 욕심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탐욕이 풍조를 이루었고 이익에 만족함이 없어 대신으로서 농단의 이익을 설치하고 삼공으로서 수령의 행차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선물이 백주에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뇌물이 곧눈에 몰려들어 녹봉을 구하여 명예를 사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공공하게 시골에 있던 자라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요직에 앉게 되면 밭이 천맥을 연하고 재물이 거만이나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누리는 자는 성인이라 하고 가난하면서도 편하게 여기는 자는 능력이 없다고 하며 서로가 본을 받아 분수를 알지 못합니다. 집을 짓는 데에 정해진 법제가 있는데도 영선함이 멋지 않으며 혼인하는 데 정해진 법이 있는데도 참남함이 한이 없으며 의복은 등급이 있는 것인데도 사치함이 날로 더해가니 그로 말미암아 백물이 귀하게 되고 물가가 치솟아 인심은 각박해지고 풍속이 사치해짐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른바 염치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국가의 근심거리는 선비의 기풍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선비의 기풍이 바르지 못하면 이익만 알고 의리는 망각하여 아주 작은 이익이라도 끝까지 다투어 권세가에게는 종기를 빨아주고 치질을 핥아주는 행위라고 하지 않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몸소 이 일을 행하시어 검소함을 더욱 돈독하게 시키시고 유사에게 분명하게 신칙해서 전장을 거듭 음하게 하여 금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권세가를 막론하고 모두 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나 그 요점은 조정에서 청백론을 일으켜 사대부로 하여금 사람마다 스스로 명예와 절개를 높이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만일 미련하고 둔하여서 청백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진신이 바늘에 끼일 수 없게 하여 친척이 수치로 여기고 향당이 모욕으로 여기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뜻이 있는 선비는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감히 절개를 잊지 않을 것이며 차라리 공색하면 공색했지 명예를 무너뜨리지는 않아서 염치의 습속이 이루어지고 예양의 기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등은 삼가듣건대 도가 사람을 머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치가 이래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릇 만사에 흩어져 있는 이치는 본말, 정조, 선우의 차례가 있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른바 경술은 본이며 정이니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이며 문예는 말이며 주인이 마땅히 뒤에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음식에 비교하면 경술은 오곡 중에 정한 것이고 문장은 기름진 반찬 중에 좋은 것이며 잡예는 과실과 채소 중에 무릇 맛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추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며 과실과 채소 같은 것은 비록 달고 시고 향기롭고 매운 것은 같지 아니하나 입에 맞지 아니함이 없으니 따라서 그 신복을 기르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학자는 경술로서 그 마음을 바로잡고 문장으로서 그 기운을 발휘하며 겸하여 자비까지 통달해서 경물과 공리의 학문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이에 학교를 짓고 사장을 세워 시서로서 가르쳐 인도하고 유계로서 종사하게 하여 그 현능한 자를 배출시켜 각각 그 본업을 다할 수 있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생활에는 거처가 있고 관직에는 길이 있으며
인재를 취하면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가 날로 번성하여 태평시대의 풍화의 아름다움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화가 무너지고 정학이 전해지지 않으며 못하며 육경이 모두 내 마음에 근본하였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명한 자는 허원한 것을 탐구하고 비천한 자는 천루함을 안일하게 여겨 한갓 구두와 훈구로서 진취하여 녹봉을 마련하는 자료를 삼을 뿐입니다. 그러니 비록 국가에서 강경하는 법을 베풀었으나 임시로 입으로만 익혀서 후일에 전체를 삼을 뿐이지 한 사람도 깊이 이해하고 전체를 달통하여 의리를 깊이 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체로 학교는 인재를 기르는 근본이 되고 선비는 교화를 담당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문을 닫고 강론함이 그 정도를 읽고 장수유식함이 올바름을 읽고부터는 청아와 역박의 제목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지하고 충실한 사람이 드물게 되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적합한 스승을 얻지 못하여 공부를 시키는데 그 방법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 사이에 명실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오늘날 한스러운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문장을 술지개미라고 하고 문사를 혹이라고 하며 문사 자신도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만 얻고 그 진수는 도리어 놓치며 작은 데에 국한되어 큰 것은 도모하지 아니합니다. 비록 쓸만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세속에 따라 휩쓸려서 다시금 거기에서 탈피하는 자가 없으니 탄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산이 높아야 나무가 많고 못이 깊어야 진주가 나는 법인데 진실로 혹 안에 기른 바가 없으면 밖에서 베풀 것이 없습니다. 옛날의 명신이 보필하던 자로서 누가 학문하여 문장을 이루고 문장으로서 사무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마치 부유한 사람이 재물과 곡식을 많이 쌓아두면 자연이 풍족하고 용택해서 화려함이 사방에 알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몸을 구제하기도 바쁜 처지인데 어느 여가에 쓰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문헌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4대 교린함에 있어 반드시 사조의 문체에 힘입었으니 문장을 경시할 수 없음이 이러한데 어느 한 사람의 권유를 품고서 국가의 위대함을 선양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오늘날 한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항은 모두 큰 문제로서 마땅히 먼저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법률 같은 것은 귀신과 사람을 화합하게 하는 것인데 아악과 속악이 모두 그 차례를 잃었으며 역학은 중국과 교통하는 것인데 이문이나 한어에 대해서는 정통한 자를 보기가 드물어 의사에게 완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상관은 칠정의 궤도에 밟지 못하니 태평시대의 문학을 지키는 세상이라 하면서 제도가 이렇게 미비할 수가 있습니까? 신등이 일찍이 그 폐단을 연구해 보건대 반드시 까닭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무능한 자는 덕이 있는 자라고 이르고 재주가 많은 자는 도에 위배된다 하며 육경에 통달하면 오할하여 임용하기 어렵다고 하고 문학이 풍부하면 부과해서 진실하지 못하다고 하니 학문에 있어서 이러한데 더구나 잡술이겠습니까? 그래서 제2의 구애를 받아 드러나게 발탁되지 못하고 높은 지위를 지닌 제배에게 서로 주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사하는 학업을 마치 진질처럼 괴롭게 여깁니다. 그러니 인재가 날로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세종 때에는 경학으로는 황현, 윤상, 김구 등이 있었고 역학으로는 김하, 이변 등이 있었으며 이문으로는 김청, 음악으로는 박연 등이 있었으며 그 밖에 조그만 재능과 찬술에 있어서도 각각 그 적격자가 있었으므로 그 위이와 문물의 성대함을 지금까지도 정치하는 데 힘입고 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학교를 중하게 여기시고 스승을 높이 받으며 자비에 있어서도 권장하고 유도하여 그 뜻을 이끌어가면 선비로서 분수 안에 이를 누가 즐겨 종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비록 날마다 매를 때리고 달마다 벌을 준다 하더라도 어찌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등은 또 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끝마무리를 신중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끝마무리를 신중히 하는 요점은 또 그 마음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합니다. 대체로 마음이 사람에게 붙여 있으면 지극히 언미하고 지극히 큰 것으로서 방촌으로 말미암아 만리를 포괄할 수 있으며 일념으로 말미암아 만사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그 마음을 잡아두기는 매우 어렵고 놓아버리기는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심을 이기고 욕심을 버려서 선을 밝혀 본연의 것을 되찾아야만 이 마음을 보존할 수 있고 몸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이라도 그 공부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더구나 한 사람이 몸으로 만인에게 임하는 자이겠습니까? 대체로 임금은 깊은 궁중에서 생활하므로 그 마음의 사정을 규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험 이 외부에 나타남은 항상 여러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바와 같아서 끝내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철 왕은 삼가고 두려워하며 경계심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가기를 마치 신명을 다하거나 깊은 골짜기에 임한 듯이 하여 경으로서 지키고 성으로서 임하여 감히 엎어지고 자빠지는 순간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근간의 추위와 더위가 순수를 잃음으로 인하여 자책하심을 하교하시고 또 백료로 하여금 각자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게 하셨으니 이는 사실 대단히 조심하고 삼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로 바르면 억울하고 그릇된 것이 모두 상달되어서 흉혹이 넘치지 않고 조정의 만사가 올바른 데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실로 바르지 못하면 사람의 사정을 분별할 수 없고 이의 시비를 알 수 없어 조정의 만사가 하나라도 올바른 데서 나올 수가 없어 어지럽게 진소하는 자가 죄가를 모면하기 위하여 상상의 총명을 현혹시키려 하는데 불과할 것입니다. 옛날 태무가 상국에 대해서 고종이 구치에 대해서 송나라 경공이 형옥에 대해서 모두 마음을 바로잡고 덕을 닦아 재앙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정심으로서 끝마무리를 신중히 하는 근본을 삼으시고 성경으로서 마음을 바로잡는 근본을 삼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도 삼가시고 옥루에 혼자 있을 때에도 시종 한결같이 하셔서 조금이라도 단절됨이 없게 하시면 천지와 함께 위치할 수 있으며 만물이 잘 생육될 수 있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는 사실 우리나라 만세의 무궁한 복입니다 하였다. 상소가 들어가자 명하의 승지 등에게 보여주게 하고 말하기를 그 가운데 공경함이 차츰 해이해집니다라고 한 것은 반드시 본바가 있어서 한 말일 것인데 내가 해이해졌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경등은 각각 숨김없이 말하도록 하라. 내가 요주 며칠간 경연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잘못이다. 그러나 아무 까닭 없이 정지한 것이 아니고 몸이 약간 불편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하니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홍문관에서 전하께서 그 당시 공경함이 해이해졌다 하여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전하께서 후일에 혹 게으르게 될까 염려해 더욱 전하의 마음을 굽히기 위한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나의 병이 되다는 것은 아니다. 내일은 주화를 받고 경연에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알라. 또 내일은 홍문관에 합사하여 오도록 부를 것이다 하였다. 창량은 어지럽고 문란합니다. 민막은 백성의 패단이다. 아언은 정직한 말이다. 관유는 끈으로 된 문지돌인데 즉 사기의 추요를 뜻하는 말이다. 파도는 손에 쥐고 까불면 놀립니다. 탁, 약은 풀무, 사물의 계기를 뜻한다. 이 장은 활시위를 팽팽하게 하였다, 늦추었다 한다는 뜻으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엄하게 하고 너그럽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기, 음묘는 기묘한 솜씨와 지나치게 교묘한 것을 말한다. 가의가 태식의 말을 하였고는 가의는 한나라 문제의 신하로서 당시에 국정이 해이해져서 기강이 서지 않으므로 그 병폐를 열거하면서 길이 태식 즉 단식한 일이 6가지라는 것을 말한다. 위징의 10점소가 있었습니다는 위징은 당나라 태종의 신하로서 태종이 수신과 지정함에서 차츰 태만해지자 군주가 소홀하면 작은 일이 점점 커져서 큰 화가 된다고 하는 10개 항의 조짐을 들어 경계한 것을 말한다. 오제와 사망, 오제는 소호, 전욱, 제욱, 요, 순이고 사망은 하나라의 우왕, 언나라의 탕왕, 주나라의 문왕, 무왕을 말한다. 반우에 잠을 새기고는 황제의 사관인 공갑은 26편의 명을 그릇에 써서 내 경계로 삼은 고사를 말한다. 그의 장에 명을 새기는 데는 주나라 무왕이 장에 명을 새겨 자신을 경계한 것을 말한다. 대대리에 무왕 장명편에 있었다. 동명 주서는
몸가짐과 행동이 전체를 일컫는 말로 동용은 얼굴 표정 또는 몸가짐의 자세이고 주는 원의 법칙에 맞게 하는 행동이고 선은 방의 법칙에 맞게 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다. 위포는 시골 선비이다. 분전은 3분 온전의 준말로 3분은 사망의 책이고 오전은 오제의 책을 말한다. 추향은 탐구해야 할 방향이다. 문사는 여기서 말하는 문은 덕행이 외부로 나타남을 뜻하고 사는 사려가 깊음을 뜻하는 것이다. 홍곡이 급히 온 김에 따라 심기가 굳어지지 못하게 될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는 뜻은 맹자의 고자편 상에 홍곡 기러기와 고니가 이르면 화를 당겨 쏘기만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데서 전용된 말로서 목적한 바에 전념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비유로 쓰이는 말이다. 구국은 인생의 덧없음을 말한다. 품안은 여기서 말하는 풍은 시경, 국풍편의 위풍, 기오장을 가리키고 안은 대하편의 억장을 가리킨 것이다. 정일 집중은 서경의 대우모의 유정, 유밀, 윤, 집, 골중의 준말로 인심과 도심의 관계를 정밀하게 살펴서 한결같이 도심을 지켜 진실하게 중도를 지킨다는 말이다. 경운의 나는 당나라 덕종 4년에 783년 이희열의 난을 말한다. 언나라의 본보기는 언나라의 창업주인 당은 한나라의 거를 주벌하고 언나라를 세웠으나 당의 후손인 주는 무도하여 무왕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을 말한다. 오회는 부자의 별칭이다. 이는 정력제로 쓰이는 약초이나 독이 많아 흔히 생명을 잃게 한다. 도유, 우물은 군신 간의 토론을 뜻하는 말로 도유는 찬승이고 우물은 반대의 뜻인데 요 임금이 군신과 정사를 논할 때 쓰인 말이다. 청승이 점점 극번에 이르고는 시경수와 청승장에서 인용된 말로 청승은 쉬파리 종류인데 소인을 뜻하고 극번은 가시나무로 만든 울을 가리켜서 즉 소인이 울 안에 우글거린다는 뜻이다. 백구는 장차 공곡으로 떠나게 될 것이니 라는 말은 시경수와 백구장에서 인용된 말로 백구는 어린 말인데 군자를 뜻하고 공곡은 산곡을 가리켜서 즉 군자가 산곡에 응거함을 뜻하는 것이다. 주비, 화동, 교태는 이는 주의, 불비, 화이, 부동, 교이, 부태의 준말로서 군자의 마음은 보편적이고 편당이 없으며 화협하고 아부하지 않으나 소인의 마음은 교만스럽고 태연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화광동지는 자기의 재덕을 나타내지 않고 세속을 따릅니다. 여진, 여태는 식견이나 지적 없이 남이 하는 대로 휩쓸립니다. 급암이 적신의 비평을 하게 된 것은 급암은 한나라 무제때 사람으로 고든 말을 잘하여 승진시키는 일의 잘못됨을 논하면서 폐하께서 신하를 쓰면 마치 섭을 쌓는 것과 같아서 뒤에 온 자가 윗자리에 있게 됩니다 라고 한 것을 말한다. 풍당이 호수의 탄식을 하게 된 것이라는 말은 풍당은 한나라 사람으로 효행으로서 알려졌는데 문제 때 극이 도유를 지냈고 경제 때 초상이 되었다가 면직되었으며 무제가 즉위하고서 혈량으로 선발하였으나 그때 나이가 90세가 되어 백발로는 벼슬에 나가지 못함을 탄식한 것을 말한다. 참천 화육은 천지의 화육, 즉 자연계의 생성을 돕는다는 뜻으로 제왕의 덕화가 자연과 부합됨을 일컫는 말이다. 여곽은 거친 음식을 가리킨다. 양장은 꼬불꼬불한 길을 말한다. 대비는 과거제도의 일종을 말한다. 원녀는 시집 못 간 여자이고 광부는 장가 못 간 남자이다. 이사는 여승이 있는 절을 말한다. 시석은 전쟁터이고 전묘는 농촌이며 대희는 진나라 호공의 비를 말한다. 음사는 부정한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공창은 무당들이 귀신의 소리라고 하면서 입으로 휘파람처럼 내는 소리이다. 이 소리에 의하여 길흉 화복을 판단하여 점을 치며 죽은 사람의 음성과 소식을 듣는다고 하였다. 기은사는 선원전에서 의장을 엄하게 하고 무당 광대를 불러 악기를 갖추어 올리며 왕가의 무궁한 복을 빌던 행사를 주관하던 신하이다. 중려는 전욱의 신하인데 중은 남정중을 말하고 여는 화정여를 말한다. 무고의 나는 한나라 무제 때 방사 무격의 무리가 궁인을 고혹시켜 목인을 궁중에서 묻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옥사를 일으키게 된 것을 말한다. 분견은 대관이나 세도가에게 출입하면서 역관이나 이권 운동을 하는 것이다. 아욱을 뽑아버리고 배틀을 제거하여는 사기에 보면 공의휴는 노나라 정승이 되어 아내가 배틀을 놓고서 비단을 짜는 것을 보고 노하여 배틀을 던지고 아내를 쫓아보냈으며 밥을 먹을 때 아욱을 보고서 크게 성을 내어 마당에 심은 아욱을 뽑아버리고 말하기를 내가 국록을 먹는데 어째서 집에서 비단을 짜고 아욱을 심어 여공과 전부의 이익까지 빼앗는가 하였다는 것이다. 농단의 이익을 설치하고 맹자의 공손 추하에 농단은 높은 언덕인데 올라가 좌우를 돌아보고 시장의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데서 인용된 말로 이익을 독점한다는 것이다. 추화는 음식물을 가리킨다. 육예는 예, 악, 사, 서, 수를 말한다. 전체는 고기를 잡는 통발과 토끼를 잡는 올가미이다. 전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란 뜻으로 쓰였다. 장수, 유식은 장수는 학문을 정과로서 수습하는 일이고 유식은 정과 이외의 휴식 시간에도 학문에 마음을 두는 일이다. 즉 군자가 학문을 배우는데 마음이 항상 학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관은 관상감의 관원을 말한다. 칠정은 일월과 오성을 말한다. 오활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부관은 사실보다 과장합니다. 진질은 열병이다. 태무가 상곡에 대해서는 태무는 언나라를 중흥시킨 임금으로서 이때 상과 곡 두 가지 나무가 뜰에 생겨났는데 하루 저녁에 두 소나기에 차도록 크므로 태무가 두려워하여 신하 이척의 말을 듣고 덕을 닦자 두 나무가 같이 말라 죽었다는 것이다. 고종이 구치에 대해서는 서경 고종융 1편에 인용된 말로 고종, 무종이 융제를 올리는 날에 꽁이 와서 운 이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제사와 법도를 지키지 못한 반응이라고 한다. 송나라 경공이 형혹에 대해서라는 송나라 경공 때 형혹성이 심성을 침범하니 경공이 이를 건심하여 사성의 지위를 불러 물었더니 경공이 자위와 더불어 말하면서 덕 있는 말 세 가지를 하였더니 자위가 하늘이 반드시 임금께 세 가지 상을 내려서 오늘 저녁에 마땅히 형혹성이 30리를 물러갈 것입니다. 하인데 과연 이날 저녁에 형혹성이 30리를 옮겨갔다고 하는 고사이다. 옥루는 방안의 서북쪽 구석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방안에서 흥미진 곳으로서 남이 잘 보지 못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구병국 이획의 사자 민부가 하직하였다. 예조의 답서에 이르기를 서신을 받고 건강함을 잘 알아 멀리서 위안되며 진헌 예물은 삼가 잘 받았습니다. 토선의 정포 7필, 면포 3필과 아우러 별사하는 백적포 3필, 흑마포 3필, 호피 한 장을 단약하는 사자편에 붙이니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대장경은 전에 여러 추장들이 구해가서 거의 없으므로 요청대로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끝까지 몸조심하시기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매우 절실한 고든 말을 보니 우리나라에 인재가 많은 것이 즐겁다.
내가 덕이 부족한 어린 나이로 어렵고 큰 기업을 이어받아 봄의 살얼음을 밟듯이 조심하고 깊은 연못에 다가 쓰듯이 떨며 요 순의 정치를 우러러 생각하고 백성의 편안함을 구워 바랐으나 지식이 얕고 생각이 짧으므로 정치가 어지럽고 행사가 잘못된 것이 오히려 많았는데 이제 여러 선비가 상소해 논한 것을 보니 참으로 나라의 병폐를 고치는 약이 된다. 허물이 자기에게 있는데 간쟁하는 사람을 죄주었던 자는 주요. 좋은 말을 듣고 절을 하기를 즐겼던 이는 우인데 내가 성현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감히 어찌 그러지 않은 채 꾸미고 간쟁을 물리치겠는가. 다만 일에는 경중이 있고 말에는 가부가 있으니 어찌 반드시 말마다 들어주며 일마다 따르겠는가. 그러나 당시의 직신을 칭찬하지 않으면 어떻게 뒷나라의 한선을 떨쳐 일으키겠는가. 그러므로 맛있는 술과 좋은 안주를 내리니 취한 몸을 가누다가 쓰러지더라도 괜찮다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홍문관에 인원이 다 왔으니 여섯 승진은 겸상하여 취하도록 마시라 하였다. 한서는 울지 않는 매미를 말한다. 후 한서 두 밀전에 보면 유성은 지비가 대부에 이르러 상빈의 예로서 만나보면서 착한 것을 알아도 첨가하지 않고 악한 것을 듣고도 말하지 않았으니 사실을 숨기고 자기의 몸을 도살인 것이 울지 않는 매미와 같다고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헌문관의 소를 정승들에게 보이라고 명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오순종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야인, 박가로 등 6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추세도감 제조가 사목을 아뢰었다. 그 사목에 이르기를 1. 낭청으로는 전례에 따라 별감이라 부르는 2원과 도청이라 부르는 6원이 6방을 나누어 맞는다. 1. 제사의 노비는 그 관사에 해당 관원과 함께 추세하고 종친부, 의정부, 충훈부, 대간, 정조는 그 관사에 해당 서리를 불러 방문하여 추세한다. 1. 공사를 고가하는 녹사 2인을 전례에 따라 차정한다. 1. 서리는 전례에 따라 형조 장례원의 나장과 그 관사의 사지 노자로 한다. 1. 추세할 때 도망하거나 숨긴 자치가 드러났는데도 곧바로 불지 않는 자는 조사, 공신, 유음, 자손, 군사 이외에는 전례에 따라 형문하고 현추한다. 1. 여러 관사의 노비 중에서 사알, 사약, 사방색, 반감, 결감, 각색장 같은 모든 본래의 차비인들을 다 아래고서 추구한다면 일이 반드시 지체될 것이니 각각 그 출근하는 날에 추구한다. 1. 공천 사천이 서로 혼인한 사람 중에서 내수사의 노비는 그 관사의 관원이 선두안을 가져와서 맞추게 하고 종친의 노비는 각각 그 서재가 천적을 가져와서 맞추게 한다. 대소 인원의 각품 중에서 의정부 대간 정조는 사지 노자가 와서 맞추게 하고 그 나머지 인원은 한문하여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며 참여관은 모두 직접 고준하게 한다. 1. 여러 관사의 노비 중에서 신협을 도피하고 법을 어겨 중위된 자는 모두 환속시킨다. 1. 각도에 흩어져 사는 여러 관사의 노비를 20년에 한 번씩 추세하므로 그 동안에 도피하여 빠졌거나 새로 태어난 자가 많을 것인데 기묘년의 전례대로 차사원을 시켜 추세하며 마음을 쓰지 않고 아전에게 맡김으로 빠뜨려서 아주 이를 것이 틀림없으니 기민년의 전례대로 조관을 보내어 기한을 정하여서 추세하여 장부를 만들게 한다. 1. 여러 고을의 해당 아증과 두목, 노자 등은 저희가 사는 고을에 있는 여러 관사의 노비의 생사와 간 것을 모르는 것이 없으나 다들 뇌물을 받고 짐짓 숨기니 해당 아증과 두목, 노자의 이름을 절에 따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그 소관의 사람이 빠졌다가 뒤에 나타나면 사유하기 전인지를 분간하지 말고 잔폐한 역의 영리, 영노로 영속한다. 1. 여러 고을의 노비 및 영노비, 향교 노비도 모두 추세하여 장부를 만든다. 차비인은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사람이다. 선두안은 내수사에 속한 노비들을 20년마다 자세히 조사하여 새로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는 원적부이다.
학문은 공문서를 가지고 죄가를 추문합니다. 곧 서면으로 죄인을 심리합니다. 공함 추문이다. 고주는 대장과 대조하여 봅니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일 기중 6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상현 등이 전문을 올려 사언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문과 전치를 시험하였는데 시관 정창선을 불러 어탑에 오르게 하여 주나라의 무신하가 주공을 진영한 것을 할애한 이래 비기는 표문과 내공죽 고시를 글째로 삼으라고 명하였으며 모화관에 거동하여 무과를 시험하여서 신계종 등 11인을 뽑았다. 그가가 돌아오는 길에 월산대군 이정의 집에 거동하였을 때 전교하기를 내가 대군의 집에 늘 왕래하고자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다 하고 이어서 내구의 양마 한 필과 면포 100필을 내려주라고 명하고 또 그가를 수행한 종친과 제추에게 공개하라고 명하였다. 내공죽은 송나라의 구준 내공공이 죽어서 서경에 장사 지내게 되었을 때 그 지나가는 길의 경남 공안현의 사람들이 구준의 죽음을 슬퍼하여 대나무를 꺾어 땅에 꽂고 거기에서 지전을 걸었더니 이었고 말았던 대나무에 뿌리가 내려 모두 죽순이 났다고 하는 고사이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문과의 권경희 등 5인을 뽑았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승지와 주서에게 명하여 어제 냈던 표문의 제목을 지어서 바치게 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정창손, 윤필상, 노사신, 홍흥, 강희명을 명소하여 승지 등이 지은 표문을 등급을 매기게 하였는데 우승지 이경동이 첫째를 차지하니 표피욕 1주화를 내려주도록 명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언대의 장원은 축하할 만하다 하였다. 언대는 승정원의 별칭이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의식대로 문과 무과의 방방을 거행하고 백간의 할애를 받았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 명의 조아이정 심해 광산부원군 김국광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홍문관의 소를 보니 그 뜻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다만 경년 조계 때에 대간이 인물을 논박하면 성상께서 좌우에 고문하여 지극한 논의를 듣고자 하시나 대신은 양단을 오락가락하며 주저하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신등이 이것을 보고 감히 태연하게 관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심해가 아뢰기를 신은 볼에 재능이 없는데 외람되게 의정부에 있는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몹시 황공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은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한명회가 또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삼공 외에는 문신이 아니면 연경연을 겸하지 못하였고 문신일지라도 재기가 뛰어난 자를 시켰는데 신은 배우지 못하고 학술이 없이 외람되게 이 벼슬을 띄었으니 마음에 참으로 황공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고 안심하여 직사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6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호조 예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난번에 받은 전지에 윤대 한자가 말하기를 조종 이래로 모든 제사에 쓰는 물건을 봉상시에 간수하여 그 출납을 맡는 것은 신명을 공경하기 위한 것인데 패백만은 제 용감에서 간수하여 더러운 옷과 함께 둠으로 깨끗하지 못한 듯하니 한 해 동안 제사에 쓸 패백의 수를 미리 정하여 장만해서 봉상시에 간수하였다가 그때그때 내다 써야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 말이 과연 옳으니 의논하여 아뢰라 하셨습니다. 신등이 상세히 아뢰 보건대 전에 호조의 수교에 소격세 여러 초례에 쓸 청사지와 봉상시에 여러 제사에 쓸 네 가지 색의 패백은 제용감에 주어서 물들였는데 본감에서 제사 때 임박하여 물들여 보내므로
번번이 깨끗하지 않으니 이대로는 한 해 동안에 쓰이는 것을 헤아려 미리 재용감에 주고 감찰이 몸소 살펴 물들이고 살펴봉하여 해당 관서로 돌려보내게 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청컨대 이 수교에 따라 4가지 색의 패백은 재용감에서 간수하는 패백을 미리 물들이고 흰 패백과 함께 봉상시로 보내어 그때그때 내어다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소국역사는 하늘, 땅, 별에 지내는 도교의 초제를 맡아보는 관아 소국역사이다. 청사지는 도교의 제사에 그 문장을 쓰는 종이로서 푸른 종이에 붉은 글씨로 쓰는데 청등지라고도 한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6일 기사 네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대동도 찰방 이윤약이 여기를 데리고 함부로 역마를 타고는 전마빌감 이손이 적발한 것을 원망하여 이손이 함부로 역마를 타서 사명을 업신여겼다고 무고한 죄는 유리, 장 90대와 도 2년 반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7일 가보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남계당이 아뢰기를 이제 신계종을 내 자식 판관에게 제수하였으나 신계종은 환관 신운의 삼촌질이니 본래 서반에 써야 마땅한데 이제 동반에 제수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말은 우습다. 전일대간이 안중자를 논할 때 안중자가 문과 무과의 출신이라면 어찌 환관의 친족이라는 것에 구애되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이제는 말하는 것이 이러하니 어찌하여 전후의 차이가 있는가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묻기를 어떠한가 하였다. 영사 노사신이 말하기를 신계종이 환관의 무능으로 조정의 바늘에 끼일 수 있었다면 진실로 옳지 않겠으나 이제 제 재능으로 쓰였으니 어찌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남계당이 말하기를 이 일에도 전례가 있습니다. 세조조의 전균의 양자 전구복이 무과에 겁제하여 당상관까지 되었으나 동반에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조께서 어찌 생각하는 바가 없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제 신계종이 무과에 어뜸으로 오르기는 하였으나 조정에 있는 무신으로 신계종과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어찌하여 동반에 써야만 하겠습니까? 아직은 서반의 벼슬에 써보고 어질면 동반에 사용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문음은 과거를 치르지 않고 다만 조성의 혜택으로 벼슬 하는 것을 말한다. 남행이라고도 한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7일 가보 두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경 종성장이 와서 토산으로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지난해 선의사편의 하유를 보았습니다. 경이년 가보년의 일은 어찌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미천한 백성이 신의 뜻을 살피지 않고 포악한 짓을 하는 자가 있으니 참으로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따라서 온 섬 안에 명하의 주인을 찾게 하였으나 실이 이미 오래되어 누구인지 모르므로 전위하여 사자를 보내어서 알리려고 하였는데 올해 3월에 내리신 글을 받고 정월에 또 변방에 침범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앞서 몇 달 사이에 바닷가에 살던 백성 가운데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서 처자를 모두 데리고 배를 타고 나간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시일을 살펴보니 바로 변방을 침범한 자이므로 이미 찾아잡아서 모두 법으로 처단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고울이 작고 외딴 섬이기는 하나 거역한 곳도 많거니와 몰래 귀국을 침범하여 도둑질하는 바닷가의 백성이 어찌 제가 알게 하겠습니까? 이에 앞서 귀국에서 하유하신 것이 있기에는 벌써 지난 날이므로 그네 그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전과 같이 노략질을 하는 자가 있거든 일찍이 알려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펴서 그 실정을 알아내 그 주를 다스리겠으며 또 조격에 어긋난 조어선의 출입 문인을 가진 자는 각각 그 사실을 밝혀서 법대로 주의를 다스리겠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7일 가보 세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최득경을 공신적에서 삭제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7일 가보 네번째 기사 예조 참판 김유가 상소하기를 신이 상가득건대 의금부에서 이계손, 이봉 등의 죄를 조율하여 아뢰었는데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여 가등하셨다 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대신은 임금이 더불어 천직을 함께 하고 천사를 다스리는 자이며 백관이 존경하여 본받고 만민이 함께 우러러 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으로서는 극진히 공경하여 대신을 존경하는 의리를 다하지 않을 수 없고 대신으로서도 염치를 승상하고 전리를 힘써서 임금이 위임하는 후한 뜻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임금은 신하를 예의로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서 섬긴다 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이 개손 이봉은 지위가 이품의 반열에 있으므로 벼슬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한 방면을 전담하여 절제하므로 직임이 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사로이 서로 청하고 보내주었으므로 드디어 법사에서 추획받아 정리가 이미 드러났으니 유사가 힘써 주의주기를 청하고 전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있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혼인과 상장은 인도 중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국속이 더욱 여기에 뜻을 기울임으로 화려하고 사치하게 하려고 힘써 비용이 적지 않으니 아들의 장가들이거나 사위를 맞이하는 집이 있으면 친척과 친구 중에 말을 나누어 쓰고 옷을 벗어주어 그 부족한 것을 돕는 자도 있고 곡물을 내어주고 남은 것을 빌려주어 그 다급한 것을 가주어 주는 자도 있는데 이런 패풍은 이루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제 이 개손이 이봉에게 청한 것은 혼인에 오는 손님들에게 먹일 많은 음식을 장만하는 데 드는 것 때문이었고 이봉이 이 개손에게 보내준 것도 꼭 노릇 생선젓 따위에 불과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이 개손이 참으로 탐욕하여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한 방면을 맡았으니 산에 의지한 고을에 어찌 고나리 사슴 따위 짐승이 없겠으며 바다를 연한 고을에 반드시 물고기 새우 따위 해산물이 있을 터인데 이곳을 괴롭히지 않고 멀리 다른 곳에서 구하였으니 이는 국가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른 것이 아니고 유속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봉이 참으로 뇌물을 보낸 것이라면 가볍고 따뜻한 옷가지나 피물, 철물 따위가 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이런 먹을 것을 보냈겠습니까? 한도의 사신으로서 몇 고을 수령의 하루 공봉을 거두어 인도의 다급한 것을 갖추어 주는 것도 상정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논한다면 이 두 신하는 법에 의하여 죄가 없을 수 없겠으나 그 정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용서할 만한 데가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예전에는 대신 중에 장오를 범한 자가 있으면 임금이 꾸짖기를 복의 불식이라 하고 엄난함을 번함하는 자가 있으면 임금이 꾸짖기를 유박불수라고 하였다 합니다. 대저 법으로 인도하여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예로서 다스려 그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것만은 못하므로 소인을 다스리는 법률이 결코 대신을 대우하는 예의와 동등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거룩하고 밝은 임금들이 대신을 예로 대우하여 엄격하게 하지 않되 위험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염치가 흥기하고 저리가 행해져서 치화의 용성이 천고에 빛나는 까닭입니다. 예전에 장무가 뇌물을 받았으나 한나라 문제가 상을 주었고 장손 순덕이 뇌물을 받았으나 당나라 태종이 물건을 내려주었으니 저 두 임금은 뇌물을 받는 것이 죄줄 만한 일인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끝내 이것을 저것과 바꾸지 않은 것인데 평론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한나라와 당나라 풍속을 유지하여 마침내 장구한 치안을 이룬 까닭이 반드시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의 어리석음으로 생각하건대 문제 태종은 말세의 보통 임금인데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더구나 우리 전하께서 타고나신 거룩함은 요순도 견딜 수 없는데도 어찌하여 오히려 등 리에를 앞세우지 않고 3대의 훌륭한 임금이 버린 것을 지키십니까? 신이 듣건대 법이라는 것은 임금이 백성과 함께 지켜서 만세에 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제 전하께서 한때의 논의로 선왕의 구법을 가감하시니 법이 한번 흔들리면 백성이 손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고 나라도 흔들릴 것인데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형벌을 늦추고 망령된 말을 허용하시어 이 개손을 소환하고 이봉을 별서시키고 본율로만 죄해 주소서. 그러면 아마도 구법의 대신을 대우하는 의리를 잃지 않고 두 신하도 앞으로 분발하여 힘써 스스로 허물을 고쳐서 끝없는 성덕을 느낄 것입니다. 신이 요즘 다리의 종기로 휴가 중인데 이 일을 듣고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어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라건대 예람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정규하기를 정성에게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가등은 형벌의 등급을 원래 정한 것보다 더 올리는 것이고 보계의 불식은 청량하지 못한 신하를 힐문하는 말이다. 유박 불수는 풍행이 좋지 못함을 말한다.